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중 유지와 혈액순환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탈이 나고 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나죠. 운동 역시 잘못할 경우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중풍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운동이 있는데요. 먼저 마라톤이나 테니스와 같이 고강도 운동을 매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매일 하게 될 경우 세포의 노화가 급격하게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노화를 촉진하고 관절과 피부, 내장기관의 수명도 단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에는 운동 후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년이 되면 운동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를 반드시 조절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매일 하는 경우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운동을 30분가량 하는 것이 좋으며 고강도 운동이 꼭 하고 싶다면 주 2회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만 꾸준히 하는 경우 역시 좋지 않은데요. 많은 당뇨 환자들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걷기나 뛰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 근육이 감소되기 때문에 중년에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력 운동은 당뇨병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근육세포의 아미노산 흡수를 일으켜 혈당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당을 낮춰야 하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연구 결과에 의해 이미 밝혀졌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많고 둘레가 길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근육은 몸속 장기나 조직 중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위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이 당을 분해해 혈당을 조절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몸속 장기와 조직에 포도당을 보내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근육세포에 보내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허벅지 근육의 경우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허벅지 근육은 섭취한 포도당의 70%가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량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량이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성인 32만 명을 대상으로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 유병률 관계를 분석한 결과 허벅지 둘레가 길수록 당뇨병 위험률이 낮았다는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놀라운 사실은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인 사람의 경우 당뇨병의 발병 확률이 43cm 미만인 사람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한 뒤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령 빠르게 걷기를 20에서 40분가량 한 뒤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를 10에서 20분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스쿼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맨몸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서 횟수만 늘리게 되면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도에 따라 아령이나 바벨로 무게를 높여가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무게를 높일 경우 한 회당 15회 전후로 가능한 무게를 하면서 가벼워지면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년 이후에는 운동 시 내 몸 상태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고혈압이 있는 경우 거꾸리 같은 운동기구를 잘못 사용하면 피가 뇌로 쏠리면서 뇌출혈이 올 수 있으며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무리하게 무거운 것을 드는 근육 운동을 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아주 조금씩 올리고 상태에 따라 맨몸 운동 위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50세 이후 운동 시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중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나타샤 트렌타코스타 박사에 의하면 50세가 넘었다면 무조건 주 3회 이상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운동으로는 바로 플랭크를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는데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등이나 허리가 아플 일도 줄어들고 따로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가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초 체력을 다지고 유연성을 늘리는 데는 요가가 좋으며 의외로 전신 근육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면 유연성과 민첩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상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의 경우 누구나 알고 있는 최고의 운동이죠.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는데요. 걷기 운동이 익숙해진 경우라면 걷기용 발목 밴드를 차고 걸으면 하지 근육을 강화하고 칼로리도 더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중년 이후 하면 안 되는 운동과 좋은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